봐요. 왜 네. 전에 왜 참여정부 때 정현주 사장이라고 그렇죠. 있었는데 사장. 예. 잘했는데 그분을 MB 정부 들어서면서 어떻게 바로 좀 그냥, 예. 몰아내려고 예. 그때 몰아내려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새노조가 많이 싸워줬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그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도 좀 해보시죠. 현장에서 느꼈었던 예. 그런 정말 느낌? 예.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회사 안에, 그것도 방송국 안에 예. 사복 경찰들이 들어왔다는 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회사였어도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데 언론 기관에 그 사람들이 발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자존심 바닥으로 깔았고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평소에 세상이구나라고 기관원들이 들어왔어요? 생각했고. 막 무슨 골기도 할 때만 들은 게 아니라 평소에도 들어오나요? 어떤 그 날이 있었어요. 8월 8일이던가 그러니까 어떤 그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노조원들하고 이제 사측하고 몸싸움이 있고 이제 청원 경찰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몸싸움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제가 이제 경찰 아니니 모르지만 그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복 경찰들이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거는 뭐 어떤 진보 보수의 것을 떠나서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식적인 갈 것이었고 때까지 갔네요, 정말. 네.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냥 상식적인 행동을 했던 거고 근데 지금도 언론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절대로 볼 수 없거든요. 예. 뭐 그 안에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돌고 있는 블랙리스트라는 어떤 리스트가 존재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많은 그 PD, 기자, 아나운서들이 어디에서 제일 괴로워하냐면 저희는 어떤 점수화되는 혹은 서류화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고민정 아나운서가 있는데 이 사람을 뭐 9시 뉴스에 캐스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100점짜리인지 혹은 80점짜리인지 점수화할 수 있다면 내가 80점이면 그래 오케이 나는 80점이니까 할 수 있는데 아나운서란 직업은 객관적으로 수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아웃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외압에 의해서 아웃이 된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수 없죠. 네. 점수 매기는 일이 안 되니까. 네네. 피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기가 기획안을 냈는데 이게 그야말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외압인 건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근데 이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직업 윤리에 굉장히 회의감이 있겠네요. 그렇죠. 뭘 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이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월급이라는 게 이제 대기업이나 뭐 주로 이제 시험 볼 때 대기업도 보고 뭐 KBS도 보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다른 그런 민영 기업에 비하면 월급이 적은 걸로 알고 편이죠. 있어요. 예. 그리고 지상파 3사 가운데서도 KBS 가장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자부심을 느꼈던 건 그 명예였거든요. 우리가 언론을 하고 있다, 언론인이다라는 그 명예 하나였는데 그것이 짓밟히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자존심이 다 뺏겼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그 MBC의 이용마 기자라고 지금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그 선배가 하신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언론사는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다. 바깥에서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왜 계란이 부화되려면 병아리가 새 세상을 만들려면 안에서 병아리도 쪼아야 되고 밖에서 어미 닭도 쪼아야지 계란은 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KBS나 뭐 MBC나 못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시지만 그 안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다수라고 봐도 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안에서 계속 쪼고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밖에서 같이 쫀다면 결국 그 계란은 깨져서 병아리는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 한자 말로 줄탁동시라고 네. 줄탁동시라고 네. 이 병아리 나올 때 안에서 이렇게 꼬고 바깥에서 어미닭이 꼬고 해서 깨져서 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식으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특히 우리 정치권 또 시민 사회가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 자유를 위해서 바깥에서도 들려주고 안에서도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네. 이게 같이 맞아 떨어져야 이것이 그렇죠. 개혁이 돼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참 그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또 밖으로 나와서 이제 또 그 내가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가지고 껍질을 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구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내가 이 조직 안에 있었을 때의 나의 영향력과 예. 밖에 나왔을 때 영향력이 어떨까? 어떨까? 예.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안에 있었을 때 10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밖에 나왔을 때는 20, 30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또 잘 알고 있으니까 언론의 내용을 잘 아니까 밖에 나와서 또 네. 크게 도울 수 있는 20, 30이 아니라 100, 뭐 몇백 이렇게 도울 아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도록 노력해야죠. 그럼요. 그리고 참 문재인 대표한테 그 지남철이 돼달라 이렇게 말씀을 네. 했대요. 네. 콘서트 때인가.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인가요? 지남철 이 나침반에 있는 그 지남철은 예. 늘 떨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예. 바늘 끝이 떨지 않고 멈춰 있으면 그건 네. 고장난 나침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표님을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기득권으로부터 혹은 지금 이 전국을 이렇게 만든 그렇죠. 그 원흉으로부터 계속된 공격을 받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떨면서 늘 북극을 가리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 나 같은 작은 지남철들 또 제 뒤에는 수많은 지남철들이 다 같이 그 북극을 향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네. 많이 기득권에서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예.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한 네. 길만 가주신다면 예. 네, 너무 또 좋을 것 이제 같아요. 그 서유기 신영복 선생이 네. 또 써놓은 글씨 글귀도 네. 보면은 그 지남철 얘기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 신영복 선생을 또 존경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거기에서도 영향을 어떤 많이 힌트를 받아요. 얻어서 또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신영복 선생이 만일 지금 살아 계시다면은 이렇게 이 방송을 뛰쳐나온 고 아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생님의 평상시의 모습은 굉장히 부드럽고 때로는 소녀 같은 정도로 예. 아주 여린 섬세하시고. 분처럼 보여요. 예. 겉으로 봤을 때. 예. 말투도 그렇고. 예. 근데 예전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 막 경찰 들어오고 막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선생님 저 여기 떠나고 싶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버티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예. 그래요. 좀 쉬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 말을 기대를 버티라. 하고 물어봤는데 예. 버티세요.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아마 계셨어도 잘했다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길을 꿋꿋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공감하고 격려해 줬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네. 예, 지금 댓글이 좀 신기한 게 예. 벌써부터 뭐가 올라왔어요? 고민정 만세. 고민정 만세. 고민정님 청와대 대변인 해주세요. 제가 그럴 능력이 세인님 되나요? 건강 괜찮은지 예, 물어봐 괜찮으시죠. 주세요. 했네요. 건강 네, 지금은 네, 좀 괜찮습니다. 이제 많이 극복하셨나 보죠. 옛날에 그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네. 그 내가 참 마음 아팠는데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뭐 가난하게 됐고 가난하게 됐고 또 나이 차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때는 좀 그 희귀한 또 병이 네. 있어 생겨서 그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 결혼이 늦어진 거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런 건 근데 이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네. 그 회복이 됐나 봐요, 많이.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이기 때문에 예. 완벽한 치료라는 게 없어요. 예. 그 원인을 알아야 얘를 죽일 수 있는 그렇죠. 약을 만드는데 원인을 알 수 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병을 컨트롤해 가야만 하는 그런 병인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막 몸이 안 좋아지고 아파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바가지를 많이 안 긁으면 지금처럼 남편이 건강하고 달려있고 바가지를 여기에 막 달려있어요. 긁으면 되게 괴로워하고 네.
저런 말도 올라왔네. 백수 부부 후원은 어떻게 하나요? 찬스인데, 찬스. 고민정님 주량은 예. 어떻게 되나요? 주량을 대답 좀. 주량은 한참 잘 먹을 때는 네, 소주 한 병 반까지도 마시고 버텼는데 지금 예. 그래도 지금 한 반병? 아니, 한 병 정도는 아니 벌써 20년 전이더라고요. 제 나이가. 그러니까 더불어 세상을 논할 만한 20년 전이면 19살 때부터 술을 예, 드시고 이제 수주를 좀 마실 줄 알면은 이 세상을 고3 더불어 때, 같이 예. 이렇게 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언제 한번 기회를 가져야 되겠어요. 예, 뭐 지금 실은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많은 댓글이 와 있고 또 그 SNS에다 물어볼 거 물어봐 주겠습니다. 궁금한 거 올리시오 했더니 많이 또 올라와 있고 여기 오늘 올라올 때 모아서 있다가 좀 이따가 우리 이동학 씨가 좀 예. 하기로 하고 시간을 잡기로 하고 네. 그렇죠.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예, 좀 정리를 좀 하자면은 하겠습니다. 네. 이 새로운 출발은 각오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고하나 SNS 들어가 봤더니 시작 네. 이렇게 뭐 써놔가지고 그걸 또 대문 프로필에다, 사진으로 대문에다 해놨더라고요. 올라놨. 그게 결심의 뜻인가 보죠. 앞으로 이제 새롭게 잘해보자 하는 그런. 네. 공식적으로 백수가 되신 우리 고민정 아나운서께서 그렇죠. 새로운 시작, 그 네. 활동,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리도 보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백수 자리는 보장된 거죠, 일단. 그렇죠. 일단 그건 베이스 그거는 깔고. 깔고. 백수는 보장 받을 거고. 네. 거고. 근데 백수란 말은 직업이 없단 말 듣지만 100살까지 산다는 것도 함께 보장받았다 이거. 예. 그러네요. 그런 뜻이죠. 뭐 어떤 활동을? 일단 저는 뭐 정책을 연구해내는 뭐 교수나 이제 이런 사람은 아니고 저의 전문 분야는 그야말로 사람들과의 대화 소통이거든요. 사람들의 말을 전달하고 그리고 정치 언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경제 예. 용어는 더더욱 어렵고 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정치 언어, 예. 경제 언어들을 예.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런 예. 어떤 가교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가벼운 일이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 2부 그러니까 인터뷰 아, 그러니까 네. 인터뷰보다 더 좋은 인터뷰를 거의